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많은 바리스타, 로스터, 그리고 카페 오너 분들에게는 실제로 에스프레소 추출이나 카페 영업에 대한 내용이 주 관심사일 텐데요.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성장하고 싶거나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제가 한 달간 재미있게 본 논문이나 주요 흥미로운 커피 연구 자료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핵심만 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출 분야입니다. 지난 5월 초 채널링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 논문이 나왔습니다. 경험 많은 바리스타라면 아시겠지만 분쇄도를 가늘게 할수록 추출 수율이 증가하다가 어느 분쇄도에서부터는 오히려 추출 수율이 감소한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논문입니다. 사실 이번 논문은 지난 2020년 카메론이 참여한 논문의 저자인 윌리엄의 후속 연구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을 미분에 의한 막힘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관점에서는 에스프레소 베드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베드의 영역을 구분해서 다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베드가 있으면 커피 베드의 이쪽 영역은 투과도가 낮고 이쪽 영역은 좀 투과도가 높다라고 가정한 거죠. 자, 이 두 경로에서 추출이 원활하게 되는 쪽은 공급률이 더 높아지고 이는 다시 추출을 빠르게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추출 수율을 높이는 양성 피드백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 추출이 잘 안 되는 영역은 공급률이 추출이 진함에 따라서도 큰 변화가 없고 추출 수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위 두 경로에서 추출이 잘 되는 경로가 추출이 잘 안 되는 쪽을 보상해서 전체 수율을 끌어올렸는데 분쇄도가 너무 가늘어질 경우 그 보상이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추출이 안 되는 경로가 해도 너무 안 돼서 결국 전체 수율을 끌어내리는 거죠. 물론 이거는 채널링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 프로세싱입니다. 페루에서도 연구자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적합한 프로세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구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산업계에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 논문은 단시간 발효와 장시간 발효의 향미와 화합물을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장시간 발효했을 때 커핑 점수가 더 높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플로럴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세싱 연구 중 하나로는 36시간에서 288시간 동안 각각 워시드와 내추럴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위 연구와는 달리 여기서는 컨트롤된 페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투입했고 이 미생물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에입니다. 발효 시간과 발효 타입에 따라 센서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과도 페루의 것과 마찬가지로 더 장시간 발효한 커피가 바디와 산미 등이 더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발효를 길게 하면 할수록 그 발효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더 전체적으로 새콤한 커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스터 분들이라면 무산소 발효나 내추럴 발효에서 때때로 새콤한 생두향을 맡아본 적이 있으시죠? 다음은 이제 재배 분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죠. 커피 재배할 때 그늘 확보, 추가 수입, 생태 다양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커피가 아닌 다른 나무들을 같이 식재하곤 합니다. 이런 방법을 인터크로핑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커피 나무만 재배할 때와 마호가니, 티크, 백향목 등을 심어서 같이 재배했을 때 생산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4년간 커피 생산성을 추적한 결과 3년차까지는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4년차에는 마호가니를 같이 재배한 커피 나무가 더 생산성이 우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크로핑을 하는 경우 생산성에 대해선 아직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이제 추가 수입이나 수분 부족, 고온 등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품종입니다. 월드커피 리서치 이하 WCR에서 로부스타 카탈로그를 발간했습니다. WCR은 주로 중남미 기관과 협력하기 때문에 아라비카 종을 많이 다뤘는데요. 협력 국가 대부분이 아라비카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로부스타를 다룬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종의 다양성이 더 필요하고 로부스타가 가진 잠재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부스타가 낮은 향미 때문에 저가 커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많은 커피 품종들, 아라비카 품종들은 로부스타가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선 가공 기술의 발달로 그러한 로부스타의 향미를 잘 느끼진 못하는 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로부스타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커피 품질이 더 낮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커피를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